자, 한 총리 탄핵 관련해서는 이제 5대 1대 1 이 헌법재판관들이 쫙 나뉘었습니다. 근데 기각으로 이제 실현 결정이 났는데 국민의힘은 구전부패,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다. 민주당을 꼬집었고요. 민주당은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냐 이제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여러 쟁점에서 이제 엇갈린 견해 표출했고요.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또 인용 각하 네 갈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소문이 났던 대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 드러났습니다. 가장 이견이 컸던 국회 추천목 3인 임명 거부에 대해서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 법률 위반은 있다. 그러나 파면에 이를 정도 중대성은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봤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 위헌성 인정되지 않는다. 기각 의견 냈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 홀로 인용 의견 냈고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 충족 못해서 소추 자체가 부적합하다. 각하 의견을 냈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의 위법성, 공무회의 위헌성, 내란치 최열의 논란 등 주요 쟁점 헌재가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이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힌트가 없었다 이런 제목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있고 이달 중 결정을 못하고 4월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관측까지 나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좀 해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먼저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 그 결과를 먼저 낸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말하자면 결과들이 쉽지 않다는 걸 예고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자체가 실제로 윤 대통령 그 결과들을 예측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도 시그널이 될 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윤 대통령의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김복현 정계선의 두 사람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다행스럽게 본 것은 지금 현재 그 한 총리 건에 대해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뭐 이런 부분으로 들어서 각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이분이 사실은 주심으로서 사실은 전문 증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으로 본인이 이끌어왔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윤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정식 재판관이 각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측면. 따라서 6대 2 정도가 어렵사리 지금 이제 합의하기 어렵다라면 6대 2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계산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나머지 2는 조한창 그 김복경에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힌트를 뭐 이게 힌트가 될지 안 될지만 제일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그런 정도의 내부 구분선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국기 교수님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또 뭔가 좀 매 눈으로 좀 힌트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법조를 많이 출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 법조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 제가 사는 지역에 법원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가서 책을 많이 읽어보면 법학이라는 게 결국 빵을 위한 학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상한 학문이라는 게 아니죠. 결국 이 그 법을 둘러싼 전문가, 법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지금 활극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헌재가 말이죠. 그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부터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지난주에 한덕수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이 시사평론가들이 뭐 지상파, 종편, 유튜브를 통해서 별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축구 용어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빌드업.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한덕수를 어떻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그 짜보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기각, 각하 인용이 다 나왔는데
저는 이런 그 법 기술자들 저는 감히 제가 오늘 저 헌법재판관들을 법 기술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왜 합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헌법 법률을 위반했으면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파면인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충분히 못했다. 이거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으로 봐도 지금 법 기술자들이 정말 이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분개를 하는데 이 헌재 재판관들 지금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갖고 그 물고 늘어지는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째 지금 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괴롭히는데요. 정부의 어느 부처, 어느 기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뭐 이런 게 가 있는데 그 우리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이거는 내란이다라고 지켜봤는데 빨리 좀 선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내수가 지금 박살나다 못해 콩가루가 되어 가는데 헌재가 방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또 답답한 그 의견도 표출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흔히 그냥 민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겠다고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에 따른 탄핵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근한 대행을 행사해서 했는데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한다는 것도 물론 그 심의가 먼저 됐다, 먼저 종결됐으니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거 아닌가 싶고요. 이런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절망회로가 있고 희망회로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절망회로는 이런 것처럼 이 사안 국민들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이 단순한 일조차도 각각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른 세계 즉 서울 이게 지금 8명이 다 서울대 아닙니까? 그중에 7명이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평균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성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의 세계 속에 상위 1% 안에 든 사람이 이런 걸 결정해서 국민하고 완전히 유리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이게 판결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혁명이냐 반동이냐 이 기로에 서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희망회로를 말하면 굳이 이 헌법이 이렇게 다양한 각각의 헌법재판소에 개성 있는 생각을 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하겠구나 하라는 이 희망회로가 두 개 동시에 이제 저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 이제 끝났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구성 문제를 새로 해야 한다. 이제는 이 법률주의에 의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은 결과적으로는 국민투표로 가야겠구나. 헌법재판소장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확인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헌법재판소에 이번 주 안에 이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데 그만큼의 역사적 무게를 이 사람들이 정말 느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하는 그런 견해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를 제가 로스쿨 다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으로 배웠거든요. 이 최후의 보루라는 게 별로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막중한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맡겨놓은 겁니다.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5가지 재판을 담당하는데 다 단심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헌법재판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놓은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인 평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치적 사법재판이거든요. 근데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는 것이 정치적 사안, 고도의 정치적 사안을 법률, 헌법을 해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법적인 재판을 하는 곳인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내부에서 혹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법이라는 것이 뻔하게 쓰여 있고 누가 봐도 헌법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가 있는 법인데 아니 이 당연한 거를 가지고 지금 뭐 며칠째 끙끙 싸매고 이러고 있는 것인지 그럼 일반인들보다도 법률 전문가들이 훨씬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정치적 사법기구로서의 법률 판단치고는 지금 너무나도 무능함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영식, 조한창 이 두 분은 각하라는 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전 매우 비겁하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나 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5가지 탄핵 사유가 들어갔는데 위법성조차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김복형 재판관처럼 법률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거 내란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법적 리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결정문을 제가 다 한 3번을 읽어봤는데 그 4명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조금은 좀 소심해 보였고요. 저는 정계선 재판관이 쓴 그 인용 결정문 그 한 9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좀 용기 있고 국민들의 민심 또 법적 정의감 저는 그걸 충분히 반영한 저는 결정문이었다. 인용 결정만이 저는 쓸만했다 저렇게 봅니다. 네, 저희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바탕에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일치 기다리다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좌파 셋, 중도 둘, 우파 셋 심판관들 대체 어디로 튈지 안갯속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6대 2라면 이미 선고했겠지. 5대 3이라 선고를 못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도 4대 4였는데 한덕수가 7대 1이라면 윤석열은 5대 3 예측도 가능할 듯.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한덕수는 재판관 임명 안에서 괘씸죄로 이 탄핵당한 거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건데 당연히 별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 총리 기각은 됐지만 탄핵소추 부정된 건 하나도 없는데 윤통은 8대 0 확실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헌재도 단심제 하지 말고 3심제 해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정국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 4대 4였고 이번에 총리는 7대 1로 나왔으니까 지금 5대 3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5대 3 정도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각하 2명은 뭐 우리 분명히 이거 뭐 얘기 안 된다라는 걸 밝혀준 것 같고 김복행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걸 또 기각이라는 그 포장지 속에 네. 뭐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한 3사람 정도의 지금 마음이 그 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왔다 갔다도 하겠죠.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그 5대 3이든 빨리 하라는 거죠. 왜 이걸 갖고 인용이 돼도 그 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인용이 돼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떤 뭐 평론가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차기 그 총선에서 또 그 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5.18 때도 그 잘못된 그 정부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움직임이 처음에는 불법이었지만 역사가 증명해서 민주화 운동이 됐고 그다음에 전두환 그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재판 받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아주 저도 멋진 말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지금 자기들이 큰 뭐 대한민국에 뭘 짊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저는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하라는 거죠. 그 빨리 해서 이걸 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헌재가 그 지금 2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그 먼저 한 거 요거 거짓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권한쟁의 심판 때 최상무기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받을 때 그 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위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놓고 한덕수 건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에 위반했지만 뭐 할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김복형 같은 사람은 뭐 헌법 법률 위반도 아니다. 이런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법 전문가 기술자들조차도 지금 말이 왔다가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하도 많이 심의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아노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건전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판결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요 한 말씀만 보태면 법이라는 건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준점이 움직이면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몽희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법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은 법치주의가 어떻게 쓰고 헌법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최근에 뭐 지기현 부장판사, 뭐 서부지법에 이번에 김성훈 그 차장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판사, 또 심우정 총장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 나라의 법률가들이.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저 이제 그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1월, 2월에 많이 급락해 있다고 하고요. 지금 CT 같은 외국계 경제 전망치 내는 데서도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런 아침에 또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준님, 네.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 정말 4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이제 뭐 28일 날 예. 하루 있을 수도 있죠. 있고 4월 초 그리고 그러니까 4월 첫 주, 둘째 주까지 정도 뭐 선에서는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4월 중순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 원인은 사실은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한덕수 건은 좀 예외라고 칠 수 있는데 이번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각하라고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식 재판관 스스로가 만드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좀 포용적으로 전문 증거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이제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과 이게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 존립의 문제까지 가는 어떤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김복현 또 정계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고집을 하게 되면 저는 나름대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며칠까지 4월 둘째 주까지 마지노선을 두고 합의하는 예. 형태, 가급적이면 8대 0이 되지만 어쨌든 예. 각하는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합의 안 되면 그 뭐 첫째 주나 둘째 주 선에서 뭐 6대 2가 되든 5대 3이 되든 결과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마은혁 즉각 임명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뭐 재탄핵할 것처럼 그런 거를 시사하는 그 얘기도 있었고요. 또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이제 부총리로 돌아갔는데 탄핵을 확실히 하겠다는 쪽으로 또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지연되면서 여야 의원 총사퇴해서 다시 총선 치르자라는 데 주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김두수 원장님,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기본 임무가 이제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보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지금 6명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당시 그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마지막에 이제 안 하겠다는 말 두고 이제 바로 다음 날 탄핵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민주공화국의 어떤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시에 예를 들면 좀 더 뭐 한 3일, 5일 정도 더 기다리면서 더 정치적 설득을 하면서 했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뭐 인용이 됐겠죠. 저는 뭐 그 인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함은 있지만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의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기본 임무를 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한덕수
이제 총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임명해야죠. 임명 절차를 안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거고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거는 바로 이 탄핵이 돼야 될 바로 정확한 사유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헌정을 더 이상 지킬 의사가 없다라는 최종적 그걸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은 이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개강돼 있는 입장을 증명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하긴 하는데 뭐 선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탄핵하는 게 불리하겠죠. 그러나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주 의원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뭐 총선거라는 이야기는 좀 너무 나가도 본인 혼자 지금 왜 총선거입니까? 이게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판단해주고 이 판단의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시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 탄핵안 같은 경우에 일단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야 합의로 된 본회의는 27일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오늘 25일 날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탄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신웅기 대표, 그죠? 근데 저는 네. 이 탄핵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최후 수단이거든요. 예. 저는 뭐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탄핵의 숫자가 좀 일부 많았다. 저 그 부분은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급들을 탄핵을 그렇게 남발할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갖다가 탄핵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적 미스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상목 탄핵은 어떻게 봐요? 저는 그건 그거대로 비판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도 가장 방송 장악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앉혀놨거든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도 가장 반노동적인 인사를 앉혀놓고 독립기념관장도 가장 친일을 외치는 사람을 앉혀놨습니다. 그러면은 국회나 국민들은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가장 부적격자를 앉혀놓고 부적격한 행동을 하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앞선 원인들은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탄핵의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소추권 남용은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과 지금 제 설명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과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은 비판대로 하시고 지금 최상목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까지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헌법 위반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이런 공직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국회가 탄핵으로 책임을 묻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이 최상목 대행 지금은 부총리죠.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어야 된다. 이건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현주 의원이 말한 총선거는 너무 뜬금없죠. 지금 국회만이 그나마 체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지켜주고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국회까지 해산하자 그러면은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무리한 주장은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 책임을 물을 거는 적확하고 정확하게 좀 물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민주당 이현주 의원 둘이 뭔가 비슷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마은혁 임명 안 할 것 같다 이런 글을 주신 분이 있고, 자, 미임명 3달이 지났기 때문에 한덕수가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엇갈리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뭐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한덕수 총리 어제 보니까 뭐 돌아온 장고처럼 내가 그래요? 아이 비백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니 그러면 또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임명 안 하면. 아 근데 그 민주당의 또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저 우리 신 변호사는 그래도 뭐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이 탄핵이란 말에 국민들이 이제 그 아주 질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 민주당의 국민들이란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이런 그 내란 그 사고범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제재를 못 가한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참 네. 고육지책이죠. 네. 네. 자, 댓글에 헌법재판소 때문에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나라가 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